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 충북의 선택 3부 시작합니다. 도내 각 개표소마다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당선자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또 접전 지역은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개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충북도지사 선거입니다. 개표 19.5%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 신용환 후보가 52.9%,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47.1%로 신용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충북교육감 선거입니다. 개표 18.54% 진행이 됐습니다. 윤건영 후보가 47.6%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청주시장 선거입니다. 개표 15.01%, 민주당 이장섭 후보 50.3%, 국힘 이범석 후보 47.9%로 이장섭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 선거입니다. 개표 11.74%인데요. 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62.6%로 큰 폭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제천시장입니다. 개표 4.4%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 이상천 후보 58.2%, 김창규 후보 39.5%입니다. 이상천 후보가 1위입니다. 다음은 괴산군수입니다. 58.21% 현재 진행이 되는데요. 이차영 후보 45.3%, 송인원 후보가 54.6%로 송인원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증평군수 선거 가보겠습니다. 32.46% 개표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이재용 후보 51.2%, 국민의힘 이민표 후보 48.8%입니다. 이재용 후보가 1위 달려가고 있습니다. 단양군수 선거입니다. 개표 64.49%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군 후보가 64.8%로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수 선거입니다. 개표 23.24%입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57.6%로 하유정 후보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영동군수입니다. 민주당 이수동 후보 46.8%,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 53.2%로 정영철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옥천군수 선거 가보겠습니다. 개표 16.28%입니다. 민주당 황규철 후보가 62.9%로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수 선거입니다. 개표 22.97%입니다. 민주당 김명식 후보 47.9%, 이양섭 후보 52.1%로 이양섭 후보가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음성군수 선거입니다. 개표 31.28% 진행됐네요. 민주당 조병옥 후보가 60.6%로 1위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캠프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내 14개 개표소에서 지금 빠르게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캠프 분위기는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충북지사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안정원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지지자들도 다시 캠프로 하나둘 돌아와서 다 함께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신용환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의 득표율은 앞선 출구조사 결과보다는 다소 좁혀진 상태지만 개표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정한 폭을 유지하면서 신 후보가 계속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두 후보 간 득표율 차는 약 8%포인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보다 빠르게 충북지사 후보를 배출하며 초반 분위기를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신용환 후보는 당내 경선 이후 원팀을 강조하며 함께 경선을 치렀던 선배 정치인들의 경륜과 힘을 합치는 데 주력해왔는데요.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할 때까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중앙정부와의 연결 고리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인재 영입을 통해서 발탁한 후보라는 점도 주목받았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에 발맞춰 충북의 발전을 견인할 적임자임을 피력해온 만큼 이 또한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과연 충북의 민심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이곳 캠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긴장감 속에 개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 캠프에서 CJB 안정은입니다.
네, 이번에는 청주시장 선거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시장 선거는 개표가 상당 부분 진행되면서 승부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장섭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박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이장섭 후보 캠프입니다. 현재 청주시장 선거 개표율은 2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장섭 후보가 4만 3천여 표를 얻어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를 2,400여 표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요. 당초 개표율이 10%를 넘기지 않았을 땐 이범석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걸로 집계됐었지만 갈수록 이장섭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나면서 이곳 캠프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김학관, 박완희, 서민석 후보도 현장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며 이장섭 후보의 승리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불과 한두 시간 전만 해도 캠프 안은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개표 상황이 바뀔 때마다 탄식과 환호가 엇갈렸고 개표 방송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표가 이뤄질수록 이장섭 후보가 조금씩 앞서는 흐름을 이어가자 곳곳에서 응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현직 시장의 재선 도전과 민주당의 청주시장 탈환이 맞붙은 승부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청주시는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현직 시장의 연임을 허락한 적 없는 만큼 이번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장섭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모습이지만 캠프 관계자들은 마지막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이 이어진다면 당선 윤곽도 조금 있으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장섭 후보는 당선이 유력하게 되면 이곳 캠프에 나와 세레모니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부가 가려지게 되면 후보의 입장도 직접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장섭 후보 캠프에서 CJB 박원입니다. 네, 이범석 후보 캠프 역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일 텐데요. 김민영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범석 후보 캠프는 초반 기세에 힘입어 개표 방송이 시작됐을 때보다 많은 지지자와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초반에 5% 넘게 앞서 있던 이범석 후보가 개표가 점점 진행되면서 박빙 승부를 펼치자 아까보다는 다소 차분해진 모습입니다. 9시 이후에도 이범석 후보가 앞선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됐는데요. 현장에 있던 지지자들은 이범석 후보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현재는 이범석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뒤지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락을 예단할 수는 없다며 희망을 붙잡고 있는 지지자들이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이범석 후보는 캠프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개표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금까지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첫 재선시장의 등장이냐, 민주당의 청주시장 탈환이냐를 놓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범석 후보 캠프에서 CJB 김민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방선거 판세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재표 미디어널 대표, 김원일 청주대 교수, CJB 이윤영 기자와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현재 충북에서 어느 지역 좀 가장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교수님 어디 보고 계세요? 저는 충주시장 선거하고 제천시장 선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충주와 제천. 네. 왜 그런가요? 충주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 보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반드시 또 보수가 우위라기보다는 그 상태 상황에 따라서 인물론하고 전국적인 바람이 민감하게 작용하는 뭐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또 기존 선거와 다르게 인물론 속에서도 공무원 출신인 맹정섭 후보가 이동석 후보를 약 5% 내외에서 앞설 것으로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네. 또 제천시장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이 항상 5% 10% 정도 이렇게 앞선 그 구조적 우위를 갖고 있는 지역인데 특이한 점이 합리적 보수층이, 합리적 중도층이 여야를 격렬하게 오가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지역으로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제천시 판세를 분석할 때 제일 특이한 점은 정당 지지율이 그 기저가 보수에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과 지역 민심 연동해서 혹은 뭐 잘못하면 바꿀 수 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심판론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이상춘 후보가 현직인 김창규 후보를 약 5% 내외에서 여기 역시 앞설 것으로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네. 이재표 대표님은요?
저는 청주와 계산을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청주와 계산. 네, 청주 표심은 정말 그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표심이다. 뭐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연임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가장 놀라웠던 게 2014년에 당시 청주 청원 통합을 만들어낸 청주 통합시장이 네. 예, 떨어졌거든요. 선거에서. 알쏭달쏭하네요. 네, 일주일 전까지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역전이 됐던 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전체적인 충북 전체의 그 신용환 도지사 후보의 그 선전을 보면은 네. 청주시는 사실 그 충북도민의 50%가 넘기 때문에 그 쉽게 가야 되는 선거인데 지금 결과를 보면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시민들이 굉장히 그 영리하면서도 냉정한 표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공룡 유통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토론에서도 서로 부딪히기보다는 뭐 이장석 후보의 경우에도 피해가는 듯한 양상을 보였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표심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괴산은요? 괴산은 그 송인원 현 군수 또 이차영 전 군수가 이번에 세 번째 리턴 매치를 하는 거거든요. 괴산 같은 경우에도 대선의 표심으로 보면은 완전한 보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충북에서 지난 그 작년 대선에서 10% 이상 그 김문수 후보가 이겼던 지역이 단양, 괴산, 영동이거든요. 네. 보호는 9% 차이가 났고 이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민선 4기에서 6기까지는 무소속 군수가 3연임을 했고 그 뒤에 또 지난 2018년 선거에서는 이차영 그 현재 후보가 군수를 했고 또 그 다음 선거는 또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런 작은 지역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표심은 진보 보수로 구분이 되지만은 인물 중심으로 좀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번에 네. 접전일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네. 자, 현재 시간이 이제 10시 5분이 지났는데, 뭐, 현재까지 윤곽이 드러난 그런 네. 이제 지역도 있고, 아직까지 이제 계속 접전으로 이제 끝까지 봐야 되는 지역구가 있는데, 현재 좀 전체적으로 이 충북 선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총평을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은영 기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더욱더 확연해진 점은 네. 역시 충북이 이번에도 매서운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적인 민주당의 수성 기류가 도지사 선거에는 고스란히 투영이 됐지만은 동시에 진행된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의 윤건영 후보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 무조건적인 한쪽 정당의 싹쓸이 대신에는 교차 투표를 통해서 절묘한 균형을 선택한 겁니다. 오만하지도 또 치우치지도 말라는 중원 특유의 무서운 민심이 이번 출구조사와 개표 수치 안에서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마지막까지 상대를 흠집내는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만 네. 우리 유권자들은 너무 영리했습니다. 이 광역선거에서는 진영 논리에 따라 투표했을지라도 내 삶과 연결된 시장 군수 선거만큼은 도덕적인 흠결이나 자극적인 비방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주장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듯이 충청도 민심에는 일방적인 압승은 없습니다. 여당 도지사 후보를 유력하게 밀어주면서도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곳곳에 아주 칼날 같은 브레이크를 밟아둔 표심이 정말 무섭다라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이제 당선인들은 눈앞의 승리에 도취할 것이 아니라 이 성적표 뒤에 숨은 도민들의 매서운 경고를 직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상대를 깎아내려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라는 이 매서운 회초리 앞에서 후보도 유권자도 그리고 우리 언론도 모두 변해야 한다는 무거운 숙제를 확인하는 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선거도 충북이 역시 또 충북했다. 이렇게.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느꼈어요. 비정상의 정상화. 왜 그러냐면 네. 이제는 이제 뭐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특정 정당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이제 이미 오래전에 깨지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 깨진 것이 사전 투표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주로 젊은 층이 먼저 투표하고 진보가 먼저 투표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충북에서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데는 보은이라는 거예요. 40%를 넘었고 그다음에 이제 괴산,
그다음에 영동, 단양 주로 이제 그렇게 국민의힘이 많아요? 우세한 지역인데 네. 이쪽에 또 고령이신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많이 투표하는 지역인데 정반대로 갔다라는 게 좀 놀랍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전체적인 결과는 지난 4년 전 선거에 정반대로 갈 것이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패했다라는 거는 단순히 뭐 숫자에서 이것이 아니라 도지사,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을 민주당이 다 패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로 보면은 도지사와 시장 세 곳은 다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표가 지금 뭐 초중반인데 좀 놀라운 거는 진천군수가 지금 아까 발표를 보니까 20% 넘게 개표했는데 네. 지금 국내임 후보가 이기고 있다라는 게 네.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그 지난 대선에서 충북에서 가장 높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데는 청주가 아니라 진천이었었거든요. 55%가 이재명을 지지했던 지역인데 네. 군수 선거에서는 그 이양섭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는 역시 진천 국민들 역시도 당만 보는 것이 아니고 후보도 같이 보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결과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진천 군수 선거 결과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네. 갑자기 떠올랐네요. 여론조사랑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지금. 다르고. 네. 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진천 얘기 나왔으니까 네. 말씀드리면 진천은 여론조사에서 그 민주당 김명식 후보가 약 20% 이상 앞서는 지역으로 절대 우세 지역이었는데도 지금 현재 개표 상황에서는 아직 다르게 나오고 있죠. 지금 20%면은 그래도 아직은 어느 멀었죠. 아직 네. 멀은가요? 네, 그래서 이제 네네네.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고요. 네네. 여론조사랑 크게 다르서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총평을 하자면은 2018년 그 정권 심판과 2022년 정권 심판이 또 반복되는 새로운 또 정권 심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개표 방송을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거의 전국 또 충청북도를 장악하는 상황으로 발생할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힘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중심리가 어느 한쪽의 권력이 치우치는 것보다는 균형적으로 분산된 권력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정화 추세인데 그러다 보면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던 그 다양한 아까 말씀하셨던 네거티브 양상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고소고발전의 선거법 관련 재판이나 사법 처리 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여론이 더 들끓고 아무래도 재보궐선거의 가능성도 높아질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본의 과거가 저는 솔직히 좀 떠오릅니다. 일본의 과거가 떠오르는 게 자민련이라는 그 우경화 단체 정당이 장기 집권을 했거든요.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 그 시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우리나라 이제 좌경화되는 좌파 성향의 정치적 편향 성향이 우리나라를 장기 지배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네. 이것이 베네수엘라 같은 어떤 그런 국가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려를 해봅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역시 이번에 단일화, 현직 프리미엄 이 이슈가 통했다. 그래서 이변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지금 충북 투표율이 한 59% 정도 나왔잖아요. 전국적으로도 한 지난 선거보다는 한 10% 정도 높았는데 네. 이유는 뭐라고 좀 분석하세요? 그것 또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은 선상에서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는 충북이 50.6%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쵸. 지난번에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2달여 만에 한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의 상당수가 투표의 의욕을 잃었던 선거다. 그래서 이제 안 나왔던 거고요. 저는 이번에 투표율이 높게 나오면은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일부 약진이 있을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뭐냐면은 사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에서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지지층에서 내키지 않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선거 속에서 55%를 넘어서 60%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선전하는 데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보은이나 영동이나 이런 데 사전 투표가 높았다라는 거는 네. 보수가 힘을 냈다라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 진천도 계속 그렇게 봐야겠네요. 아니 진천은 좀 다른 경우인데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결과는 굉장히 의외의 결과인데 네네. 더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진천의 경우에는 이제 혁신도시가 있는 그 읍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의 표심이 굉장히 진보적이기 때문에 이제 투표함을 이제 봐야겠네요. 하나하나 열어 가잖아요. 이렇게 하다 지역마다 보면 달라지는 달라져서 이제 뭐 대역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아마 그런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떻게 듭니다. 분석하시나요?
아까도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거가 뭐냐면 오늘 아침부터 제가 이 선거 그 투표율을 제가 관찰을 했는데 사전 투표율도 그랬지만 지금 보수가 위기론 속에서 안정화를 위해서 보수 집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비슷한 분석이시네요. 정확한 네. 데이터는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선거구별로 특징이 보수 우세 지역이 선거 그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는 과거보다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위기론 속에서 집결하는 현상. 그래서 생각보다는 여론조사보다 실제 투표 결과는 여론조사 플러스 보수가 5% 정도 따라가지 않을까. 뒤지는 쪽에서 많이 뒤지는 쪽에서 박빙인 지역은 별로 차이가 없을 건데 많이 뒤지는 쪽에서는 약 5% 가까이 따라갈 것 알겠습니다.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투표율이 올라간 거는 이제 보수 집결에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표 대표와 김원일 교수님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보내드리고 4부에서는 이은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2026 충북의 선택, 여러분의 한 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계속해서 CJB 충북의 선택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충북의 선택,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